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약박사 나한시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피부 증상이 발생하면 몸에 열이 많아서 등등의 어떤 열과 관련된 진단을 많이 받게 되는데, 피부병은 열이 많아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고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피부 증상을 겪은 분들은 피부병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몸에 열이 많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열과 관련된 진단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피부 증상이 발생하면 증상부에서 열감을 느끼거나 몸에서 예전보다 열감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몸에 열이 많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자가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 가끔은 본인이 예전부터 열이 많은 체질이어서 피부병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학에서 공부할 때 피부 증상은 열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많이 배웠고, 또 제가 이제 졸업하고 임상 초기에는 피부병은 열이 많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 열을 내려주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치료를 많이 하였습니다. 열을 내려주는 약제를 처방하면 열을 인위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열을 내려주는 방법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임상을 통해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가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치료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여러 서적을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공부를 제가 한 결과는 피부병은 몸에 열이 많아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고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 증상 부위나 몸에서 느끼는 열은 몸에 열이 많아서가 아니고 몸에서 자연스럽게 유발된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내측에 머물고 있어서 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열을 내려주는 방법이 아니고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부병을 치료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가 임상에서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몸에서 자연스럽게 유발된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이 이루어진다면 피부 내측에 열은 머물지 않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서 열감도 없으며 피부 표면에는 어떤 피부 증상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근거는 피부의 8가지 독립적인 작용, 보호작용, 체온 조절 작용, 감각작용, 분비 배설작용, 흡수작용, 그 다음 비타민 D 합성작용, 저장작용, 재생작용, 8가지 작용 중에 열 배출과 관련된 작용은 체온 조절 작용입니다. 피부병은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으며, 피부의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땀구멍을 통해서 열 배출이 잘 안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열이나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거나 또 주변 온도가 높아져서 일시적으로 열을 자극받거나 해서 발생한 열은 어떤 경우라도 땀구멍을 통하여 수분 형태나 땀의 형태로 배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땀구멍을 문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은 땀구멍이 어떤 자동문의 역할을 원활하게 해준다면 그 열이 수시로 배출되어야 하는 것이, 수시로 배출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생리적인 체온 조절 작용인데, 땅구멍이 자동문이 아니고
수돗물로 고장이 나서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피부 장기의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피부의 독립적인 8가지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그 열은 피부 내측에 당연히 머물게 되고, 피부 내측에 머문 열은 피부에 가는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부 표면에 붉은 발진 등등의 여러 가지 피부 증상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체온 조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땅구멍을 통하여 열 배출이 잘 된다면 피부 내측에 머무는 열이 없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는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나타나는 붉은 발진, 이런 피부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지 않아도 이런 분들은 평소에 손발도 차고 몸이 찬 편이어서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추위를 싫어하죠. 사실은 몸이 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피부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으러 가면 종종 몸에 열이 많아서 라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피부 증상이 대부분 무조건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몸이 차가운데 왜 나에게 열이 많다고 하지? 했다는 의문점을 갖게 되지만, 그래도 설명하시는 원장님을 믿고 치료하러 왔기 때문에 알아서 잘 치료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피부 증상에는 일반적으로 열을 내려주는 차가운 성질의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약을 복용하면 변이 묽어지거나 일부는 설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열이 빠져나가게 하는 치료 방법이 아니고 몸이나 내부 장기에 열이 많아서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열을 내려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사례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한의원에 한 60세 되신 여자분이 피부 증상으로 남편분과 함께 내원을 하셨습니다. 피부 증상을 겪고 있는 여자분은 젊어서부터 몸이 좀 차고 추위를 잘 느끼는 체질이어서 본인도 몸이 많이 차가운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로 같이 오신 남편분은 열이 많은 편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외견상으로도 알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만일 몸에 열이 많아서 피부 증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면 여성분이 아니고 남편분이 피부 증상을 아마 겪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남편분은 본인이 열이 많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평소에도 땀도 잘 나고 또 피부도 건강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부 증상은 한 번도 겪지 않고 살아왔다는 말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처럼 열이 많은 사람이라도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수분이나 땀 형태로 원활하게 배출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은 체온 조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며, 반대로 몸에 열이 많지 않아도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땅구멍이 자동문이 아니고 수동문으로 고장이 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고 배출되지 못한 열이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머물러 있는 열은 피부 표면에서 열감과 여러 가지 피부 증상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피부 증상은 몸에 열이 많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그리고 제 설명에 공감이 되셨다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피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